자, 일단은 여기 모평균 추정 피시면 됩니다. 일단 개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쭉 풀고 오늘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다룰 게 사실상 통계에서 바라는 개념이거든요. 제목이 이제 모평균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통계를 내야 돼. 통계를 내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국민의 대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아니다. 좀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예로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해야 돼. 투표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막 그 출구 조사 이런 거 막 하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이제 몇 개의 구역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뭐 누구 뽑으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출구 조사거든. 근데 그거를 전 투표소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잖아.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이 정당을 좀 뭐 이제 뽑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게 통계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전 국민 대상으로 투표 결과를 이제 깔아보면은 오차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얼추 맞지. 그치? 그러니까 통계가 이제 그거야. 내가 뭔가를 조사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정한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최대한 오차 없게 데이터를 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게 통계에서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단원이 그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요 마지막 내용이야. 그러니까 통계에서 가장 원하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목 자체가 추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추정. 그러니까 추정을 하겠다는 거죠. 대충 이쯤에 이제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분짓는 마지막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여기 보면은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있죠. 모집단이라는 거에서 이 모가 어미모자예요. 어미모자. 어미모자로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근데 여기 괄호를 써있어요. 뭐 굳이 필기할 필요 없어요. 괄호 1번에 보면 모집단은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전체가 되는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그 저번 시간에 이항분포, 뭐 정규분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했던 그 전체 이제 집합이 있겠죠. 전체 집합. 그거를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근데 이제 통계에서 다시 원하는 게 그 전체를 다 조사하면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니까 일부분만 뽑는 거야.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불러. 표본. 영어로는 샘플. 그러니까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이라는 건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 요거를 이제 표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몇 개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는 이제 나오진 않고요. 표본의 크기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크기가 5인 집단을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에서 나오거든. 문제에서. 그게 이제 뽑은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5인 집단을 추출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5개 뽑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뽑았다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추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추출을 했다. 추출도 어떻게 뽑았다 의미잖아.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이제 앞으로 모집단이라는 단어랑 표본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자주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방법에는 전수조사랑 표본조사라는 게 있는데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 모집단 전체를. 그리고 표본조사는
모집단에서 일부분 뽑아서 그것만 조사하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뽑는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문제에서. 추출했다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뽑을 때 이건 앞서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보건 추출, 우리 독립할 때 쓰는 거였죠, 2학문 구할 때. 그래서 보건 추출이란 게 있고 비보건 추출이란 게 있는데, 보건 추출은 보면은 추출하고 되돌려 놓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주사위를 던졌어요. 1이라는 숫자가 추출이 됐어. 그럼 내가 다음에 던질 때 1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진 않잖아요. 다시 원상복구가 된 상태로 하죠. 그런 거를 이제 보건 추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보건 추출은 내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 다시 안 넣어. 이게 비보건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표본 몇 개 샘플을 추출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임의 추출을 합니다.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이지 보건 추출을 합니다. 보건 추출. 예. 그래서 여기 참고로 보시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뭐 동그라미 2번은 딱히 뭐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그럼 지금 다시 여기까지 용어를 통해서 뭘 정리할 수 있는 거냐면, 쌤이 이 동그라미를 모집단이라고 이제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몇 개를 n개를 추출을 한 겁니다. 그때 만들어낸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뽑았으니까. 근데 결국 이 통계에서는 너네가 뭐 많은 거를 원래 구할 수 있지만, 이 교육과정에서 구하는 것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이 뽑은 집단에서의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당연히 뭔가 다르겠죠. 모집단 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을 이제 여기 2번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단을 그럼 이로써 두 개의 집단을 이제 배운 거거든. 모집단을 배웠고 표본 집단을 이제 배운 거야, 여기를 통해서. 그럼 원래 우리가 앞서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본 집단을 배우기 전인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고요. 이제 여기 들어와서는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똑같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어느 집단에서 했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려고 이제 이름을 또 이렇게 모라는 이름을 붙이고 표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짓게 돼요. 앞에서는 표본 집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 얘기했던 거고, 근데 앞에서 했던 건 다 모집단이었던 거고, 이제 여기에 와서 표본 집단에 대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다라고 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해서 이렇게 앞에 표본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서로를 구별하게 돼요. 이름을 구별했다라고만 쉽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얘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우리가 정작 암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3번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집단이 있어요. 그 표본 집단에서 계산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근데 계산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표본 평균을 이제 계산해 놓고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표본 평균은 x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는 다 외울 필요가 없는데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1번. 표본 평균에 관련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만 암기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읽을 때는 EX바 이렇게 읽을 건데 이게 뭐냐면 X바라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인 거예요. 근데 그게 M으로 같다라고 했죠. 근데 이 M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기대값 평균 걔예요. 모집단 거예요. 모집단 거. 근데 보면은 똑같이 그냥 M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얘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일단 공식을 먼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겨울방학이나 그럴 때 자세한 이제 쌤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풀어서 얘기해 주겠죠. 일단 공식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읽으면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분산의 루트 때린 게 표준 편차잖아. 그럼 역으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 제곱이 모분산이야, 모분산. 근데 왼편에 나와 있는 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하고 동일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n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n이 뭐냐면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나눠주는 거. 여기서부터 공식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이름에 집중하고 그거에 대한 식에 집중하면 돼요. 뭐 갑자기 표본 평균의 평균을 왜 구해? 뭐 이런 거는 그냥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저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은 읽을 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공식은 똑같아요. 원래 우리가 분산해서 표준 편차할 때 루트 때리는 것처럼 얘한테 그냥 루트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일단 공식만 확인을 했으니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규분포라는 걸 또 만들 수 있게 돼. 왜냐면 정규분포라는 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면은 정규분포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잖아. 앞서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도 x바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방금 위에서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즉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통계에서 원하는 추정이라는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네 번째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모평균이란 건 뭐였어요? 모집단에서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모집단 그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어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평균 낸 거란 거니까 평균을 그럼 우리는 모평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근데 통계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전부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본이라는 샘플을 가지고 거기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조사를 함으로써 그럼 당연히 시간과 돈이 덜 들겠죠. 비용이. 그럼 그걸 가지고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이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건 다시 표본 집단 걸 가지고 모집단 걸 추정하는 거야. 이게 통계에서 가장 원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제목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추정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웬만하면 오차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신뢰도 몇 퍼센트, 그러니까 몇 퍼센트 확률로 여기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야. 실제로 추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95% 확률로 그 모평균 얘는, 그러니까 내가 표본 집단을 조사해 보니까 모평균은 한 95% 확률로 어디 여긴가 있을 것 같아. 뭐 100하고 150 사이에 있을 거야. 모평균은. 뭐 50하고 70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도라는 거를 이제 추가함으로써 이제 그 모평균이 어디에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 두 번째 제목처럼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이라 나와 있는데,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모평균이 95% 확률로 얘랑 얘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신뢰도 95%인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부등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99%는 99% 확률로 모평균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식이 조금 복잡하죠. 근데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쌤하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했나? 그럼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저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가운데 m을 기준으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딱 체크돼 있지. 즉 이 모평균의 값을 수직선으로서 어디서부터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거야. 수직선 딱 해놓고 이 평균이 여기 적혀있는 x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 마이너스 1.96 이거 안 적어도 돼. 여기 사이 어딘가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수직선으로. 그럼 그랬을 때 이 뒤쪽에 있는 거랑 앞쪽에 있는 걸 빼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래 참고에 적혀있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제 요렇게 식이 체크된다. 이 형광펜 된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념만 얘기해서는 이게 문제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 건데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따 쌤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형성되는지 이제 쌤하고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면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제목이 모평균의 추정인데 이게 진짜로 통계에서 원하는 목표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원하는 거는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큰 데이터를 예측. 즉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게 통계 목표인데 이제서야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서야. 지금까지는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집단을 구분을 했고요. 모집단이라는 것이랑 표본 집단이라는 것을 구별을 했고 거기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처음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 교육과정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거를 구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잡아서 각 집단에서 이름을 정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표본 평균, X바라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요거를 이제 공식을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찐으로 추정을 이제 하는데 우리는 추정을 모평균을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한다. 그럼 뭐 모분산의 추정, 모표준 편차의 추정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사실상. 그런 거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모평균의 추정만 우리는 교육과정상에서 배웁니다. 뭐 자세한 건 대학교 때 배웁니다. 근데 너네가 통계학과나 뭐 통계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당연히 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계에서 직접 원하는 거를 이제서야 한다는 걸 끝으로 원하는 걸 겨우 배웠더니 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허무하죠? 정작 원하는 거 이제 배웠더니 끝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대학교 가서 배워. 통계할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개념이 마무리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집에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나 앞에 정규분포도 이제 겨우 배워가지고 나 잘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앞에서부터. 쌤이 이제 5번인가? 유형 5인가? 유형 6까지 이렇게 풀어줬었죠? 유형 5까지. 5까지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유형 6부터 쌤하고 이제 계속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1.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 건데, 아까 쌤이 시간 줬고,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문제 풀었으면은 개념 한번 잠깐 확인하라고 했었죠? 네,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표준화라 해서 이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가볍게 다시 얘기하면은 전국에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어. 근데 걔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달라. 근데 걔네들을 비교해가지고 줄을 세우고 싶어, 각 학교별로.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래프를 그리고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뒀어. 근데 평균도 달라, 표준 편차도 달라. 그러면 되게 수많은 곡선이 한 그래프에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걔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하나로 뭉쳐버리는 거죠. 똑같이 통일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억나니? 평균을 몇으로? 기억난다구나? 평균을 0으로 맞춰주고 표준 편차를 몇으로 맞춰주고 1에 1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 얘기하면 1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표준화라고 하고, 그래서 그 표준화를 할 때 그때 확률 변수는 Z라고 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식이 원래 기존에, 자 이제 모집단 표본집단 배웠으니까 얘기할게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인 X 있죠. 네, 우리가 하던 거는 모집단이에요.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인 X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표준화를 시켰으니 이제 다 기준을 잡은 거잖아, 표준을. 그래서 이제 수학은 항상 뭐 한다? 거기에 관련된 값들을 실제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때마다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거고,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얘를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는 밑에 표에 z, 즉 표준화를 한 이제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 지금 x라고 돼 있는 저 범위를 표준화를 시킴으로써 z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z로 바꿨을 때 우리가 다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고 했었죠? 그럼 그거를 양변에 똑같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건데, 소수점으로서 마이너스 0.5라고 해주면 되고, 얘는 뭐 소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표 가지고 하는 건데, 얘를 할 때는 꼭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봐봐요. 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0을 했고, 자, 오늘은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가운데 0 체크한 건 이해되시죠? 표준화할 때 특징 평균이 0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이 전체 넓이가 몇이라고 했죠?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 절반은 몇이겠어요? 0.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5가 일단 확실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넓이를 체크를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음수였어.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 없잖아. 심지어 0인지도 알 수 없잖아, 당장은. 그 음수였으면은 범위가 이렇게 체크가 되겠지. 그럼 얘는 0.5보다 어떻겠어? 작겠지. 근데 만약에 양수였으면은 이만큼 보는 거잖아. 그럼 0.5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문제를 보면은 이 결과가 0.5보다 어떻게 나왔어? 크게 나왔지.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범위가 문제 나와 있는 0.6 머시기인 거잖아. 뭐라고 되냐 정확히? 0.6247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값을 계산을 할 때 이 표의 특징이 0을 기준으로 나눠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쪼개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인데 표에 음수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하지만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0.5에서 0은 0에서 0.5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0.1915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을 합쳤을 때 0.6247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빨간색도 보면은 어디서부터야? 0부터고 양수까지니까 이 표에서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눈치 게임 하는 거야. 0.1915에다가 뭘 더해야 0.62 머시기가 나올까? 0.433. 그쵸. 요 친구를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그때 보니까 1.5여야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1.5, 즉 2분의 3이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분모 같죠? 자, 그럼 분자는 43이라고 해주면 바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래서 6-1번 이런 식으로 표준화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혹시 체험 6번 유형 다 풀었습니까? 아직 문제를 안 푼 거죠. 그럼 재섭이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혹시 6번 유형에서 질문이 있었습니까? 저 5번까지. 아, 5번까지 있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럼 쌤이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잘했다. 아니, 너 좀 많이 풀려 있길래 그거 다 푼 줄 알았어. 못하고 빠진 부분이 아, 오케이. 자, 이제 7-1번은요, 이제 본격적인 실제 데이터 있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또 표가 나와 있지.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풀 거야. 방금 우리 6번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아까 6번 같은 경우는 뭐 정규분포가 몇 콤마 몇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뽑아내야 돼, 정보를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 습관 지금부터 잡으면 아마 겨울방학 할 때 되게 편할 거야. 어떤 걸 습관 잡으면 되냐면, 문제 첫 줄에 보면은 마지막에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돼 있지. 그 문장에 집중을 하면요, 거기서 주어를 먼저 찾아요. 너네 국어 시간에 주어 찾을 때 어떤 조사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부르죠? 네 개 있잖아요. 딱 그 네 친. 은는, 이, 가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주어인 거고, 얘가 확률 변수 x인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확률 변수가 뭔지도 안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도 뭔지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문장에서의 주어가 확률 변수인 거야. 그러면 이 유형을 풀 때, 문장제 문제를 풀 때 쌤이랑 똑같이 푸세요. x가 강수량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세요. 똑같이 해야지 너네가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적었으면 이제 정규분포를 만들 거야. 근데 친절하게 다 적혀 있어요. 평균 50이라고 돼 있고 표준 편차 2라고 돼 있죠? 그럼 그거에 맞게 정규분포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이제 숙제하면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귀찮거든요, 슬슬. 이거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풀다 보면. 그래서 이거 저것도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귀찮더라도 꼭 적어줍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규분포 만들었어. 이제 만든 거야. 근데 저 확률 변수 x를 이제 꼭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문제 뒤에 가볼게. 이때 이 지역에서 어떤 해의 강수량이라고 얘기했지. 얘가 말하는 게 x야, x.
강수량이 54 이상일 확률이라 했죠. 자, 여기 형광펜을 좀 쳐주시고요. 보면은 이 전 문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P 해놓고 지가 식을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문장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보고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강수량이 54mm 이상일 확률을 이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 문장을 식으로 x가 54 이상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거의 확률인 거니까 이렇게 너네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쌤이 너네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를 이제 하는 유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x의 범위를 봤는데 문제는 z로 나와 있지.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자는 거야. 그럼 표준화식 어떻게 했어? 확률 변수에다가 뭘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져 있죠. 그럼 평균이 50이니까 50 빼면은 4죠. 거기다 2로 나누면 2가 되겠지. 요걸 찾는 거야. 근데 요거 할 때는 꼭 그림 그려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워. 자, 그 정규분포 이렇게 그려주고요. 가운데 0 체크해주고 2 이상인 거니까 여기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 표는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야. 몇부터 시작된 표인 거야? 0부터 z까지 해당하는 값을 알려주는 표인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얘를 한 방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방금 전 문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요 절반이 몇이라고 했지? 0.5라고 했고, 그럼 저 표를 보면은 이 부분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저기 2 쳐다보면 되겠죠. 그럼 0부터 2인 거니까. 그럼 0.5에서 이 빨간색을 뭐 해주면 검은색이 나올까? 빼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0.5에서 0부터 2까지가 0.4772인 거잖아. 네, 그래서 계산하면 0.0228 이렇게 완성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제 문장이 나올 겁니다. 문장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또 연습하러 가봅시다. 자, 바로 오른쪽에 8-1번 가봅시다.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문장에 해당하는 주어는 누구인가요? 네, 그냥 간단하게 무게. 이 무게를 x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적어주세요. x 무게. 그리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적어주자고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무게가 라고 돼 있죠? 무게가 즉 x가 몇 이상? 346 이상인 배의 개수를 말했지. 그럼 우리가 배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지금 방금 7-1번에서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거 있잖아.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비중을 의미하지. 예를 들어 확률이 2분의 1이면 50% 비중인 거잖아. 근데 저기 배 개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50%를 계산하면 5,000개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확률, 즉 비중을 구해서 10,000개 중에서 몇 개인지를 이제 알아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또 여기 이번엔 표가 없고 단 이렇게 돼 있지. 저거 쓰라는 거야 그냥. 얘는 골라봐. 너네가 문제에서 필요한 거 잘 골라. 이거고 얘는 야 저거 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가 더 친절한 거죠. 자, 그럼 Z 해버립시다. 자, 그럼 평균이 340이니까 평균 빼면 6이죠. 표준 편차 12죠.
그럼 나누면 2분의 1, 즉 0.5가 되겠죠. 저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여기 가운데 0이고 0.5 이상이니까 요만큼이야. 그럼 얘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 지금 문제 단에서 알려준 건 이걸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0.5에서 0.1915를 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0.308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10,000개 중에서 저만큼 비율이란 거예요. 몇 개겠네요, 따라서? 3080. 그렇죠. 우리 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3085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개밖에 안 풀었는데 벌써 문제 비슷비슷하죠? 한 번 더 봐보자. 자, 정규분포 따른다 또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확률 변수 x는 뭘까요? 그렇지, 무게. 무게를 x라고 할 거고요. 자, 그럼 정규분포 따른다 했으니까 180,8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럼 또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이 제과점에서 생산하는 식빵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식빵의 무게가 라고 돼 있죠? x가 k 이상 188 이하일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p 딱 써버리면 되겠지? 이게 0.53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또 단 해놓고 이렇게 줬어요. 이번엔 2개 줬죠. 잘 골라봐 이거겠지? 자, 그럼 표준화를 시켜야 돼. 자, 188부터 처리하자. 180 빼면은 8 나누면 1.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얘는 문자로서 k 빼기 180 그 다음에 8 나눠줘 버리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0.5328이에요. 그럼 또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럼 얘가 또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럼 얘가 0.5보다 크죠. 자, 그럼 음수 쪽에 있어야겠지, 그렇지? 그럼 이 부분이 0.5328을 되는 건데 0을 기준으로 0부터 1까지는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0.341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를 만들려면 이렇게 더하면 되지 않니? 그러니까 0.5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친구 지금 음수였어, 양수였어?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음수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4 되고 4 넘기고 나서 k 구해주시면 176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똑같죠? 문제가 다. 근데 이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흐트러져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편안하게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 10-1번 보면요. 정규분포 따른다 또 잘라주고요. 자, 확률 변수 누군가요? 그 점수. 그리고 평균이 79. 이번엔 분산이 16이라고 했지. 조심해야 돼. 표준 편차가 몇이지 그러면? 4. 그래서 4제곱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적을 땐.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이거야. 상위 5%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랬죠.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일단 구별을 먼저 하자. 상위 몇 퍼센트래? 이게 비율이자 우리 아까 배 했던 것처럼 얘가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저 지금 상위 5%라고 얘기해 준 게 뭐냐면 확률
확률을 알려준 거야. 확률 값을. 확률 값을 알려줬다 생각하면 돼. 비율을 알려줬다는 것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최저 점수죠. 그럼 점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했어? 점수라고 하자 했잖아, 했어. 그치? 그러니까 X. 근데 그 최저 점수를 모르니까 우리는 K라고 하자고. 근데 다시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위 5% 안에 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상위 5%에 속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점수를 넘어야지 상위 5%에 들 수 있겠어? 어떤 점수보다 낮아야지 상위 5%에 들 수 있겠어? 그 어떤 점수보다 높고 5%가 되는 컷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수 이상이어야 나는 5% 이내에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식을 만들 때 결국 그러면 점수인 x가 이 최저 점수 이상이어야 나는 상위 5%에 들겠지. 근데 그 확률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다고. 저기 5%라고. 내가 원하는 확률이 5%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5%, 0.0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저 점수를 넘을 확률이 5%가 된다면은 나는 상위 5% 안에 드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대로 확률 값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모르니까 K라고 한 거야. 그리고 점수가 X니까. 그럼 이제 Z를 만들어 보자고요. 표준합시다. 그럼 79 평균 빼주고 4 나눠준 게 0.0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자, 얘 0.5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상이거든요. 얘는 양수해야 될까, 음수해야 될까? 이상이라는 범위를 색칠해야 돼. 근데 0.5보다 작아. 음수면 이만큼 되는 거야. 0.05가 나와야 돼, 우리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얘 양수. 이만큼이겠죠. 이게 0.05인 거예요. 그럼 이만큼은 몇이겠어? 4.5는 무슨 0.45 이렇게 되겠죠. 아, 문제 다 준다니까. 오케이? 그럼 즉 1.6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1.6이면 되는 거. 그럼 양변에 4 곱하고 79 넘기게 되면은 6.4에다가 79 더하면은 85.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상위 5%가 되고 싶은 아이의 등급 컷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뭘 할 수 있냐면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잖아요? 그 맨날 이제 물어보잖아, 쌤이 시험 끝나면. 야, 등급 컷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알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등급 컷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요 문제를 통해서. 요거랑 똑같은 식을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았어. 근데 예를 들어 1등급 컷이 궁금해. 그럼 1등급이 이제 요즘 5등급제에서 몇 %죠? 상위? 10%잖아. 그럼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 1등급이 알고 싶으면.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 점수가 궁금해. 그럼 나는 그 점수를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넘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확률이 0.1인 거지. 요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K를 구할 수가 있겠죠. 표준화를 통해서. 아까 이제 그림 그리면서. 그럼 이제 1등급 컷 점수 계산이 가능한 거야. 신기하지? 그래서 너네 성적표 항상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 거야. 근데 또 웃긴 건 그 평균 표준 편차가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대상으로 이제 평균 표준 편차 내는 거잖아.
한 번쯤은 봤으면 좋은데 거기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뭐 예를 들어 80점 몇몇몇 이게 아니고요. 80. 그러니까 밑에 거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성적표에 적혀있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완벽하게 정확한 거겠어? 그건 아니겠지.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오차가 좀 발생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근데 얼추 맞아요. 한 거기 점수에서 한 풀마 5 정도 하면은 딱 그 구간 안에 맞아요. 등급 컷이. 그래서 한 예로 만약에 너네가 1등급 컷이 원래 막 96점이래. 실제로 봤는데. 근데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이제 성적표에 적혀가지고 그걸로 한번 계산해보잖아요. 각각 100점 넘어가요. 100 넘어가게끔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왜냐면 그 데이터 자체를 정확한 값을 이제 소수점까지 다 반영해서 쓰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실생활적으로 너네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통계라는 단어. 나는 원래 흥미 유발로서 얘기하는 건데 뭐 특강이니까 별로 의미도 없죠. 자, 11-1번 볼게요. 자, 11-1번은요. 지금 확률 변수 x 해놓고 이제 문장제 끝난 거야? 뭘 따른다라고 돼 있어? 이항 분포를 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풀래. 그럼 우리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 저 이항 분포에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EX는 둘이 곱해서 90. 분산은 여기다가 1-P만 곱해주면 되지. 그럼 1-P인 5분의 2를 곱해주면 몇이냐? 36이 나와요. 그럼 표준 편차는 6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M 시그마 구했죠. 답은 9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구할 수 있니? 결국 이거 다음에는 또 준합니다. 또 준합. 표준함 주구장창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함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딱 봐도 너무 유용하지 않아?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비교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얼마나 유용한 도구겠어. 그럼 봐보자고.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저걸 따르는데 정규분포 이용해가지고 요것과 구하래요. 그럼 정규분포를 알아내야겠죠. 그럼 평균 몇이야? 그리고 쌤은 이제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MP 1-P잖아. 그래서 이게 평균이거든. 그래서 여기 구한 평균에다가 6분의 5 곱해요 그냥. 계산 정식 편하죠 이러면. 다시 뭐하러 또 다시 계산해? 그럼 6분의 5를 곱하게 되면은 25가 되지. 그러면 5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준 합시다. 40에서 평균 빼면 10, 5로 나누면 2. 그림 그립시다. 2 이상이니까 요만큼. 그럼 이제 슬슬 익숙하죠. 요만큼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 그럼 0부터 2가 0.477. 그래서 0.0228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왔을 거예요. 재밌는 소식, 아니 재밌다기보단 좋은 소식. 요거 이 정도로 익숙해지고 너네 실제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 풀잖아요. 10문제가 나왔다 치잖아. 7개 맞습니다. 그만큼 문제 틀이 다 비슷비슷해. 근데 요즘은 계속 어렵게 내는 추세여가지고 옛날엔 10개 중에서 10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은 10개 중에 7개 아니 좀 더 어려워지면 6개, 5개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은 맞춥니다. 확실한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학 때 미친 듯이 단련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요거 쉽게 해야겠지. 자, 13-1이 마지막에. 자, 이항분포 나와 있고, 자,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A, B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 구하면 몇이니? 32고 여 32에다 그대로 1반의 스피를 곱하면 되는 거야? 16이 되겠죠? 그럼 16이니까 4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A는 32라고 하는 건 문제는 없지만 B는 제곱이 여기 없죠? 16이라고 해야 돼요, B는. 그리고 나서 얘를 표준화 시키라는 거지. 야, 그거 뭐 개꿀이죠. Z 해주시고 32 빼면 0이고요. 오른쪽 거 40에서 32 빼면 8, 4로 나누면 2죠. 그럼 C가 2네요. 3개 더하래요. 50.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면 이항분포 따른다고 해놓고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 풀 때. 자, 이러면 정규분포 이제 연습 다 했고요. 자, 이제 모집당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또 스타트 해보자. 자, 1-1번. 자, 표본조사로 적합한 거를 찾으랍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남학생 수 조사. 아이씨, 야, 이거는, 야, 만약에 고등학교가 남고였으면, 이거는 표본조사냐, 전수조사냐? 이건, 근데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이거 공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인천 입장에서는 전수조사 아니야? 대부분이 남고 여고 나눠져 있으니까?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잠깐, 답을 몇 번으로 가야 돼? 답을 뭐로 가야 되는 거야? 일단 니은부터 볼까?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세탁기 순영조사래. 요런 게 이제 어느 회사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 다시. 그 기억을 봤어. 어느 고등학교의 남학생 수를 조사, 하래. 근데 표본조사에